안녕하세요. 한의사 류상현입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어떤 분은 하루에도 몇 잔씩 꼭 마시는 커피, 심지어 커피 없이는 못 산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수 3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커피만 딱 끊어도 몸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제가 오늘 교통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인데요. 바로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보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신장 건강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2021년에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실렸어요. 혈압이나 당뇨 등을 가진 대사증후군이 있는 어르신들을 관찰했더니 하루에 카페인 커피를 2잔 이상 마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 수치가 훨씬 빠르게 나빠졌다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이상하네요. 보통 커피가 항산화 성분도 많고 해서 몸에 좋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커피의 두 얼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장을 일종의 미세한 필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피를 거르게 되니까 커피의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필터로 들어오는 혈관은 넓어지고 필터를 거쳐서 나가는 혈관은 반대로 좁아지게 만들어요. 들어오는 길은 넓은데 나가는 길은 좁아지니까 필터 안의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과여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압력이 세지니까 노폐물이 더 시원하게 잘 걸러지는 그런 좋은 작용 아닌가요? 순간적으로는 노폐물이 더 잘 걸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높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신장에 있는 필터를 때리면서 필터 자체에 미세한 손상을 계속 입히는 거죠. 단기적인 효율을 얻는 대신에 필터 전체의 수명을 빠르게 갉아먹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피디님 말씀처럼 커피 속에 클로로겐산 같은 좋은 성분들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필터를 가진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음료일 수 있지만 이미 필터가 약해져 있는 사람한테는 그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커피라는 독배를 마시고 있는 건지 제가 진료실에서 쌓은 경험과 실제 이루어진 연구를 토대로 5가지 유형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첫째, 이미 신장 기능에 경고등이 켜진 분들이에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온 적이 있거나 만성신장질환 2단계 이상 진단을 받으셨다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이에요. 카페인은 혈압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 압력이 고스란히 신장 필터로 직행을 하겠죠? 신장이 망가지기 쉬워질 테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원장님, 그럼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커피 마시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은 약효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안전하겠죠. 이어서 세 번째, 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을 가진 분들, 혈당이 높다는 건 피가 끈적끈적한 잼처럼 변했다는 건데 이 끈적한 혈액을 필터로 계속 고압으로 쥐어짠다 라고 하면 신장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합이 되겠죠. 넷째는 고령자,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때랑 똑같이 한 잔을 마셔도 몸에 훨씬 더 오래 남아서 부담을 주겠죠. 신장은 실제로 나이를 먹어갈수록 매년 평균 1%씩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정상인 기준으로도. 그러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5번째, 물을 지나치게 안 마시는 분들이에요. 커피는 일종의 수분 도둑 같은 거예요.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카페인에. 몸이 이미 가뭄 상태인데 수분 도둑까지 끌어들이면 신장은 거의 진흙에 가까운 피를 걸러내느라고 혹사당하게 되겠죠. 물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5잔 이상은 마셔야 이뇨작용 때문에 탈수가 올 가능성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물을 지나치게 안 드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겠죠. 듣고 보니 저는 5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좀 뜨끔하네요. 커피 마시고 물을 따로 잘 안 챙겨 마시거든요. 그렇게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까지 계속 마시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신장의 부담이 계속 누적되면서 결국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커피를 끊었을 때 몸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뵌 환자분도 늘 피곤하다, 아침에 손발이 붓는다 라고 하면서 오셨거든요. 진단해보니까 수치상으로는 표가 나진 않지만 신장 기능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서너 잔씩 마시던 커피만 일단 딱 끊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만에 붓기가 싹 빠지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셀 수 없이 많거든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커피를 어떻게 끊어요? 이미 습관이 돼버려서요. 그쵸? 제가 뭐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끊어라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꿀팁을 드릴게요. 끊기 어렵다면 일단 커피를 마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딱 한두 모금만 드시는 거예요. 그 첫 맛이랑 향을 온전히 음미를 한 다음에 과감하게 나머지는 버리거나 뭐 다른 사람 주거나 하면 됩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아깝죠. 근데 이게 뇌를 속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좀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효과가 좋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욕구는 보통 그 첫 한두 모금에서 대부분 해소가 되거든요. 심리적인 만족감은 채우면서 몸에 들어오는 카페인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커피가 생각날 때 구수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뭐 향긋한 허브티 같은 걸로 바꿔보신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몸의 수분 도둑인 커피와는 반대로 카페인이 없는 이런 차들은 수분을 보충해주기도 하고 신장의 부담도 덜어주는 아주 착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완벽한 금지가 아니라 현명하게 조절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 얘기만 하다가 빼먹을 뻔 했는데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커피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커피는 대표적인 산성 음료이기 때문에 빈속에 들어가며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해서 위산을 억지로 나오게 만들어요. 게다가 더 안 좋은 건 우리 식도하고 위 사이에 음식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꽉 조여주는 관략근이라는 문지기 같은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커피가 이 관략근의 힘을 흐물흐물하게 풀어버려요. 자, 그러면 위에서는 산성, 즉 위산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관략근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역류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있는 친구가 커피만 마시면 속이 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내 위장이 보내는 신호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커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은 뭐 TV에서 나오는 기준이나 유행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의 상태예요. 건강검진표에 있는 내 신장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얼굴이나 손발이 붓지는 않는지, 커피를 마셨을 때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는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오늘 내가 마신 그 커피 한 잔에 내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한의사 류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